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당신의 간은 지방에 익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속에서는 지방 침전물이 간세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비닐이 식물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이 마침내 포기할 때 당신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짐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입니다. 이는 제가 지난 18년간 한 가지 장기만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간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며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친 가족들에 의해 휠체어에 실려왔고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이 매일 아침 단 7분으로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그 용어는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침묵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간을 가진 사람들의 70% 이상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일상을 보냅니다. 손주들과 웃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쓰러집니다. 간 부전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분이셨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는데 아프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딸이 강제로 검진을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그분의 간은 38%가 지방이었습니다. 38%입니다. 그 간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박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패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덜 먹고, 더 운동하고, 술을 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방간은 낮 동안 얼마나 먹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난 후 첫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그때가 당신의 간이 지방을 태울지 저장할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황금 시간을 정확히 잘못된 일을 하면서 낭비합니다. 당신의 간은 일주기 리듬, 즉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간은 독특한 대사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소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루 전체에서 약물 없이, 비싼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간을 지방연소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일어납니다. 즉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물을 건너뜁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행동으로 그들은 간이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박 씨의 간을 살린 정확한 7분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분의 에너지가 개선되었습니다. 4주 만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간 기능 검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골프를 칩니다.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세 가지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마도 매일 아침 깨닫지 못한 채 하고 있는 실수들 말입니다. 저는 91세이고 여전히 매일 아침 알람 없이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제 간 기능 검사 결과는 대부분의 40대보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18년 전 제가 73세였고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간 전문의였을 때 저는 2등급 지방간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간이 지방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정확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보냈지만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식용유에 담근 것처럼 보이는 간을 보여주는 제 자신의 초음파를 응시하며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이 썼습니까?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까? 지금 그 부위를 만져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집니까? 이러한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방간을 가진 사람들의 87%가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될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느낄 때쯤,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쯤, 발목이 부어오르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 당신은 이미 간경변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경변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식이 필요하거나 사망할 때까지만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00명 이상이 간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400개의 가족이 파괴됩니다. 400명의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병원 침대에 갇히고 스스로 목욕할 수 없고 자신의 신체 기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 평화롭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간이 실패하고 독소가 당신의 뇌 기능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들이 퇴직저축을 당신의 의료비에 쓰면서 당신이 간성 혼수 상태를 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실험실에서가 아닙니다. 연구 저널에서도 아닙니다. 저는 새벽 4시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침실에서 진단을 받은 지 사흘 후 저는 너무 절박해서 무엇이든 시도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답은 눈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간은 정확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의 간은 깊은 해독 모드로 들어가 전날 섭취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간은 우리가 대사 재설정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2시간 동안 간은 축적된 지방 침전물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호를 보낼 때만 가능합니다. 특정 순서대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즉시 망쳐버립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화장실에 앉아 20분 동안 뉴스를 스크롤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얼음처럼 찬물을 마십니다. 일어난 지 몇 분 만에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전등 스위치를 끄듯이 간의 지방 연소 모드를 차단합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7일 만에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주 만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제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말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난 가을 송파구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라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정상 범위의 3배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쉬지 않고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그녀의 팔을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7분짜리 순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7분 아침 순서의 두 번째 중요한 행동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 건강을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일어서는 순간 60초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레몬물이 아닙니다. 실온의 일반 물입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정확할까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8년간 임상 연구를 한 결과 300ml가 아침 식사 전에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간 세척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하는 정확한 양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했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동안 간은 독소를 처리하고 지방을 대사하느라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담즙이 걸쭉하고 농축되어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 담낭에 앉아 있습니다. 빈속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에 부드러운 압력이 생겨 담낭이 수축하고 이 농축된 담즙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담즙 흐름은 밤 동안 간이 처리한 지방 입자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상쾌하다고 생각해서 얼음처럼 찬물을 마십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찬물은 담관을 수축시킵니다. 좁은 빨대를 통해 걸쭉한 꿀을 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다음 빨대를 식혀서 더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실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배출되어야 할 지방이 가득한 담즙이 막혀서 간세포로 역류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결국 간 기능을 파괴하는 지방 침전물을 만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5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간 효소 수치가 높아져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체중 감량에 건강하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레몬을 넣은 얼음물을 마셔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고 주방용 계량컵으로 측정한 정확히 300ml의 실온 일반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2주 만에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6주 만에 추적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3개월이 되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전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식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침 물의 온도와 양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제 타이밍은 온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일어선 지 1분 이내에 이 물을 마셔야 하며 그런 다음 무엇이든 먹기 전에 정확히 2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25분일까요? 담즙 세척 주기가 완료되고 간 효소가 최고 활성화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창이 닫히고 신진대사율이 다시 떨어집니다. 지금 부엌으로 가서 정확히 300ml의 물로 컵을 채우세요. 오늘 밤 실온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두세요. 내일 아침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1분 이내에 컵 전체를 마시세요. 다른 것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2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매일 아침 올바르게 수행하는 이 한 가지 행동은 가장 수용적인 시간대에 관해 자연적인 지방 연소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비싼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식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함께 작동하여 지방이 간 세포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전체 7일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신 다음 하루 종일간을 지방 저장 탱크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는 바로 아침 식사를 너무 일찍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어라.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마라. 하지만 식품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음식을 먹으면 간은 여전히 밤새 해독 모드에 있습니다. 담관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소화효소도 여전히 휴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이 시스템에 음식을 억지로 넣으면 간은 들어오는 에너지를 지방 축적물로 직접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이 넘는 지방간 환자들을 치료한 후 발견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일어난 후 첫 90분은 간이 지방 축적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지방 연소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대에 아침 식사 시간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 간을 치유할지 파괴할지를 결정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58세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일어난 지 20분 이내에 현미밥, 생선구이, 김치로 구성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고 간 수치는 매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고 몇 시에 드십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20분까지는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간이 지방 연소 주기를 완료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일어난 후 따뜻한 물 2잔을 마신 후 제가 이미 가르쳐드린 담즙 자극 동작을 한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입에 음식을 넣기 전에 정확히 90분을 간에 주어야 합니다. 80분도 아니고 100분도 아닙니다. 90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90분 동안 간은 해독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들어오는 음식이 없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간 지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 수년간 쌓여온 지방 축적물이 마침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90분 동안 3가지 구체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 물을 마십니다. 15분마다 조금씩 마십니다. 이것은 담즙이 계속 흐르도록 하고 담즙이 걸쭉해지고 정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똑바로 유지합니다. 다시 눕지 마십시오. 앉거나 서 있거나 천천히 걸으십시오. 누우면 담즙이 소화관을 통해 이동하는 대신 간에 고이게 됩니다. 셋째, 자연 아침 햇빛에 노출됩니다. 커튼을 여십시오. 단 5분만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침 햇빛은 간이 일주기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도록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박 여사님은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식단이나 생활 방식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침 식사 전에 90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7일 만에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4주 만에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 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침 황금 시간대에 취해야 할 4번째 중요한 조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이지만 제 환자의 92%가 서울 제 진료실에 오기 전에 완전히 잘못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간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아침 행동은 정확한 신체 위치와 결합된 전략적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가서 찬물 한 잔을 따르고 조리대에 서서 벌컥벌컥 마시고는 건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은 지방간에 거의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서서 찬물을 마시면 실제로 간에 충격을 주고 중요한 아침 시간 동안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드러운 스트레칭 동작을 마치는 순간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대략 체온 정도로.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이 체온일 때 간은 처리하기 전에 온도를 조절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 이 아침 시간대에 절약하는 모든 에너지는 대신 지금 간세포를 질식시키고 있는 지방 축적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온도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마시는 자세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야 합니다. 척추는 곧게 펴고 정확히 3분에 걸쳐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더 빨리 마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홀짝이며 각 한 모금이 식도를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똑바로 앉은 자세로 마시면 중력이 물이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 최적의 방식으로 이와 장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해해야 할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낭은 밤새 농축된 담즙을 저장해왔습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간 조직에 축적된 과도한 지방도 포함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담낭에서 담즙이 부드럽게 분비되도록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담즙은 담관을 통해 흘러가며 지방 분자를 유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여 간이 대사하고 체외로 배출하기 쉽게 만듭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수분 섭취 단계는 양치질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활동을 하는 순간 신체의 초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먼저 수분을 섭취하면 신체가 아직 수면과 완전한 각성 사이의 전환 상태에 있는 동안 내부 장기가 신체 에너지와 자원의 주요 초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에서 온 최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간 효소 수치가 심각하게 높아져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전체에 상당한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수분 섭취 방법을 가르쳤고 그녀는 7일 동안 이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추적 진료를 위해 다시 왔을 때 그녀는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오른쪽 상복부에서 느끼던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30일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43%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할 때의 힘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지원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순간에 전략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500ml 미지근하게 똑바로 앉아서 3분 동안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7일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방간 회복 전체를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킬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간세포가 하루 종일 지방을 연소할지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5분간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기상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신체는 제가 간 재설정 시간대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5분 동안 간세포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체에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밤새 저장한 지방을 방출할까요? 아니면 계속 더 저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반쯤 잠든 상태로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가서 커피를 따릅니다. 블랙커피든 달콤한 커피든 우유를 넣은 커피든 상관없습니다. 카페인이 빈속에 들어가는 순간과는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인슐린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간세포는 즉시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지방 침착물을 잠그고 방출을 거부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지방간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들 중 82%가 기상 후 20분 이내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커피가 신진대사를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간 재설정 시간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온 67세 박씨라는 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이 나타났습니다.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8시간을 자도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읽어서 일어나자마자 녹차를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차. 모두가 녹차를 기적의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 재설정 시간대에 빈속에 마시면 커피만큼이나 해롭습니다. 탄닌과 카페인이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박 씨에게 7일 동안 녹차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간 재설정 시간대를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으며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후 15분째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도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물은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여야 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간에서 혈액을 빼앗아갑니다. 너무 따뜻하면 신체가 음식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효소를 분비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 천연 바다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첨가해야 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가공 소금도 아닙니다. 미량 미네랄을 포함한 천연 바다 소금입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은 다음 90초 이내에 전체 물을 마십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8시간의 수면 후 간은 세포 수준에서 탈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처리한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수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세포는 실제로 물을 흡수하고 해독 경로로 밀어내기 위해 미네랄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바다 소금이 없으면 물은 그냥 신장을 통과하여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바다 소금이 있으면 물이 간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미네랄물을 마신 후 4분 이내에 간은 저장된 지방을 혈류로 방출하기 시작하여 에너지로 연소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기다리던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 재설정 시간대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박 씨는 7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제 클리닉에 돌아왔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38%나 감소했습니다.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주스도 안 됩니다. 음식도 안 됩니다. 오직 천일염을 넣은 미지근한 물만 일어난 후 정확히 15분 되는 시점에 드셔야 합니다. 이제 6번째 단계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지방간이 절대 좋아지지 않는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일어난 후 정확히 20분 시점에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이 시간을 놓치면 지난 19분 동안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20분 시점이 되면 간은 이제 완전히 깨어나서 한 주기 동안 활동한 상태가 됩니다. 마신 물, 했던 동작들, 취했던 자세들, 이 모든 것이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간세포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제가 효소 활성제라고 부르는 것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간 속의 지방 연소 과정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마치 산중턱에서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효소 활성제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알약도 아닙니다. 약국에서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갓 짠 레몬즙 한 스푼을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섞은 것입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담즙 통로를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왜 레몬즙일까요? 신선한 레몬의 구연산이 간에서 담즙 생성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간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담즙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 분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20분 시점에 이 혼합물을 마시면 밤새 세포에 쌓인 지방 침착물을 태우기 시작하라는 화학적 신호를 간에 주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심각하게 높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도 하셨고 밥도 적게 드셨고 술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간 지방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습관에 대해 여쭤봤더니 따뜻한 레몬물을 마신다고 하셨는데 일어나자마자 처음 5분 안에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20분을 기다리라고요. 먼저 맹물을 마시고 동작을 하고 그 다음 20분 시점에 레몬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추적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측정 가능하게 줄어든 것이 보였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레몬물을 마시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에 든 레몬즙을 사용하지 마세요. 레몬 농축액을 사용하지 마세요. 레몬맛 가루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제품들은 방부제와 첨가당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간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해칩니다. 신선한 레몬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으로 자르세요. 반쪽을 컵에 짜세요. 이게 대략 한 스푼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섞으세요. 3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꿀꺽꿀꺽 들이키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규칙을 잘 지키는 환자분들조차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한 스푼이 좋으면 2스푼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틀렸습니다. 빈속에 구연산이 너무 많으면 과도한 산 생성을 유발하고 그러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간에게 지방을 태우지 말고 저장하라고 지시합니다. 소화계에 산성 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효소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20분 타이밍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간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기반한 것입니다. 간은 매일 아침 예측 가능한 활동 패턴을 거치는데 20분 시점이 지방연소 효소가 활성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간에게 자기 리듬을 거스르며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일어나자마자 맹물을 마시세요. 동작을 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20분에 레몬물을 드세요. 이것을 7일 연속으로 하시면 에너지, 소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온종일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7분 아침 순서를 이해하셨으니
내일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을 태우는 간과 시한폭탄이 되는 간의 차이입니다. 첫째, 발이 바닥에 닿기 전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양손을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대세요. 부드럽게 누르고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이 간단한 압박이 간을 깨우고 담즙 통로에 하루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밤새 잠자는 동안 독소를 처리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압박은 초인종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청소 교대 시간이 끝나고 지방연소 교대 시간이 시작된다고 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서울의 환자들이 아침에 얼음물을 마셔서 간 기능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간이 지방대사 대신 체온 조절에 힘을 쏟게 만듭니다. 300ml는 대략 1컵 반입니다. 2분 안에 드세요. 셋째, 일어나서 담즙 흐름 자세를 취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오른팔을 천장을 향해 쭉 올리세요. 상체 전체를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몸통 오른쪽을 늘리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간이 위치한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따라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이 물리적인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담관을 짜내어 담즙 흐름을 촉진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담즙 흐름이 없으면 지방이 간에 갇혀있게 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상 후 최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즉시 해야 한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 조언이 당신의 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간은 밤새 진행된 해독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이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그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배출되어야 할 지방이 다시 흡수됩니다. 다섯째, 음식을 드실 때 첫 음식은 반드시 쓴맛 성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량의 루꼴라, 민들레 잎몇장 또는 자몽 반쪽이라도 좋습니다. 쓴맛 나는 음식은 다른 어떤 맛보다 담즙 생성을 자극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년 동안 간 수치가 높았던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침 루틴에 쓴맛 채소를 추가한 지 단 9일 만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 침착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정확히 7분 동안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나 동네를 부드럽게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방금 자극한 담즙을 순환시키고 간이 느슨해진 지방 침착물을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저는 심한 지방간을 가진 부산의 71세 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우편함까지 걷는 것도 거의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이 7분 걷기를 실천한 후 12일 만에 간 기능 검사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오른쪽 상복부를 10초 동안 세게 눌러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간 부위를 누를 때 얼굴을 찌푸리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간에 염증이 있고 우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일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 7일 루틴을 계속하면 그 압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냥 듣고 있지 마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7분 일찍 알람을 맞추세요. 오늘 밤 침대 옆에 컵과 물병을 준비해두세요. 냉장고에 쓴맛 채소를 준비하세요. 이 7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간은 용서하지만 골든타임에 행동할 때만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단 7일 만에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18년간의 임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제 약속입니다. 건강하세요. 간을 보호하세요. 생명을 구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몇 시에 7분 아침간 루틴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약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지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지방간으로 고민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